이제 콜센터 운영 전략 프로세스입니다. 콜센터 운영 전략 프로세스는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 운영 전략,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목표라던가 그 해당 목표 또는 목표 달성의 어떤 개요 및 실행 계획을 우리가 보통 이제 콜센터 운영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콜센터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이유는 내부 자원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가끔가다 이제 우리가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죠. 나폴레옹이 뭐 그 알프스 산인가 거기 넘어가다가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다른 산으로 가자. 이건 뭐죠? 사전에 어떤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하면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자원이라든가 리소스를 낭비하지 않고도 충분히 어떤 그 아웃풋, 그러니까 결과물을 낼 수 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콜센터 운영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자원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방향성. 우리가 디렉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운영 전략은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콜센터 운영 전략 프로세스의 1단계에서부터 5단계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키워드만 몇 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콜센터 운영 전략 프로세스는 제일 처음에는 목표라던가 비전, 방향성을 좀 수립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목표라던가 비전 또는 방향성을 수립하고 나면 단순히 수립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죠? 내부 자원 또는 외부적인 어떤 뭐 수합 분석을 하든지, 내부적으로 우리가 리소스는 충분한지, 자원은 충분한지, 아니면 뭐 프로세스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라든가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이제 내부 자원이라든가 어떤 평가 분석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목표, 이번 달 목표, 아니면 이번 연도 목표, 아니면 그 향후 몇 년간의 어떤 우리 콜센터 비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비전이 정해졌다고 하면 목표를 설정하겠죠. 그죠? 우리가 달성해야 될 어떤 목표라든가 어떤 이상향, 뭐 가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설정한 거에 의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 콜센터의 어떤 운영 전략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콜센터 운영 전략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그 비전하고 이제 목표뿐만 아니라 콜센터 어떤 핵심 역량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의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 아니, 핵심 역량이라는 게 대체 뭐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핵심 역량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좀 얘기 드리면요. 콜센터의 어떤 주요 어떤 직무들이 있잖아요. 업무들이 있는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 각각 구성원들의 요구되어지는 어떤 역량들, 그러니까 포텐셜, 뭐 파워, 아니면 지식,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어떤 콜센터의 역량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식, 기술, 능력, 태도,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보통 그 지식, 기술, 능력만을 논다고 하면 KSA라는 말을 저희가 되게 많이 써요. 날리지, 스킬, 애티튜드,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인성, 이 네 가지를 보통 이제 저희가 콜센터의 어떤 핵심 역량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이제 핵심 역량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보통 이제 핵심 역량은 한꺼번에 뭐 몇 사람이 모여서 야, 우리한테 필요한 역량은 이걸 거야, 저걸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도 비전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외부라던가 어떤 진단이라던가 평가를 통해서 그 얻어진 어떤 내부 자료를 참고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내부 직원이라던가 아니면 경영진과의 어떤 인터뷰 또는 직무 정의서를 통해서도 이런 어떤 그 핵심 역량을 정의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어떤 뭐 꼭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는 어떤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각각 어떤 직무별의 어떤 이 R&I라고 하는 건 이제 책임과 역할인데요. 역할과 책임인데 R&I를 바탕으로 해서 센터 운영을 위해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될 업무라던가 범위를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핵심 역량을 정의하는 건 단순히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어떤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외부의 어떤 자원이라던가 환경을 철저히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정의를 내린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역량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요,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센터의 어떤 목표라든가 비전 또는 핵심 목표, 전략 과제들과 병행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핵심 목표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목표도 없는 상황에서 핵심 역량을 정의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그냥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전이 있으면 그 목표가 생길 거고, 목표에 의해서 이런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어떤 콜센터 목표라든가 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부 어떤 이런 핵심 역량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내부의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뭐 표적 집단조사라고 하는데 FGI 조사를 통해서 직무 역량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좀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가능하죠. 내부적으로 어떤 직원이라던가 아니면 회사의 어떤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 불만 고객들 불러 모아서 뭐 이제 이렇게 FGI 조사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좀 필요한 건 어떤 건지 관련된 부분들도 그 파악을 하는데 어떤 소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 습득이라던가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 역량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콜센터의 어떤 핵심 역량을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콜센터 핵심 역량은 딱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첫 번째, 직무 공통 역량하고 직무 전문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딱 보셔도 그러니까 직무 공통 역량이란 말을 드렸는데 그냥 딱 보셔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무라니까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뭐냐? 상담원뿐만 아니라 관리자들도 가지고 있어야 될 역량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직무 공통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담원이 아니라 콜센터 구성원이죠. 뭐 센터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파트 리더, 뭐 슈퍼바이저, 뭐 QAA, 뭐 QAD 뭐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상담원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분들이 반드시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 비전이라던가 운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요구되어지는 공통적인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이건 회사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업종마다 다를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업무 지식이라던가 뭐 CS 마인드,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뭐 대인 관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직무 공통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직무 전문 역량은 뭐냐? 여기 이제 전문이란 말이 나와요. 그죠? 이 전문 역량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콜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무별, 그러니까 직무라고 하는 거는 뭐 QA도 있고 아니면 뭐 슈퍼바이저도 있고 상담원도 있고 상담원에서도 보면은 그 업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가입 맡은데 뭐 일반 단순문이라던가 해지 방어 파트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파트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직무라던가 역할에 따라서 요구되는 어떤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담원의 어떤 역량과 센터장의 역량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거에 이제 직무 역량이라고, 직무 전문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지식, 기술, 능력, 인성 이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 기술,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KSA, 그죠? 날리지, 스킬, 애티튜드 해서 그 지식, 기술, 능력 이 세 가지가 이제 구성이 돼서 직무 전문 역량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예시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간략히 좀 드리겠습니다. 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회사에서 이제 제가 좀 얘기 드렸으니까 나중에 보통 요거는 핵심 역량을 구분짓는 건 간단하다고 하면 회사 내부에서도 하지만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컨설팅을 의뢰해서 우리 회사, 우리 콜센터가 가져야만 어떤 될 핵심 역량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기도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그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모르시면 뒤에 있는 어떤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공통 역량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식, 기술, 능력, 인성 이 네 가지잖아요. 각각 이제 이 구성 항목에 대해서 갖춰야 될 역량들을 뭐 지식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콜센터에서는 전산 활용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 누구나. 이건 뭐 상담원뿐만 아니라 뭐 관리자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상품 서비스에 대한 어떤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지식도 있어야 돼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던가 뭐 고객 응대 스킬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을 수 있겠네요. 고객 반론 기법, 뭐 고객 반론 스킬, 고객 반론 기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업종이라던가 아니면 업무 형태에 따라서도 이렇게 공통 역량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리더십이라던가 감성 역량이라던가 뭐 스트레스 관리. 콜센터가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 많이 좀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블랙 컨슈머의 등장이기도 하고 요즘에 워낙 고객들이 니즈가 좀 까다롭기도 하거니와 예전 고객과 좀 많이 좀 달라요 차원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아니면 악조건에서도 어떻게 하면 본인 스스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뭐 이제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인성은 뭐 이제 자기 확신이라던가 고객 중심적인 어떤 사고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리자뿐만 아니라 상담사들도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공통 역량이라고 본다면요. 이제 마지막 장이 요거예요. 관리자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제 센터장의 역량, 뭐 관리자의 아니면 센터장의 역량, 뭐 QA의 역량, 뭐 상담사의 역량, 뭐 여러 가지 어떤 역량을 다 구분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는 관리자의 역량을 예시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면 뭐 우리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자들의 어떤 역량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뭐 이제 예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건 예시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갖다 써야겠네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회사라던가 뭐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현재 각각
그 관리자의 어떤 핵심 역량을 구분짓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지식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해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한 업무 조직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그러니까 업무나 그 어떤 인적 자원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이런 부분도 좀 명확히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식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조직이나 운영 관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돼요. 뭐 상담사가 예를 들어서 뭐 불만 얘기한다고 곧바로 막 맞받아치자,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모른다고 하면 그건 지식이 없는 거잖아요. 사전적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리더십을 뭐 한다거나 뭐 아니면 그러니까 외부 교육을 받아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 있게 어떤 관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전문 지식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술은 뭐 갈등 해결이라던가 고객 불만 처리 어떤 스킬이라던가 코칭 스킬,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능력으로는 뭐 상담원한테 어떤 동기부여하는 능력이라던가 팀워크를 어떤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인성에서는 대인관계, 뭐 상사라던가 부하 직원과의 어떤 관계는 어떻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은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까지는 저희가 이제 비전이나 콜센터의 어떤 비전, 목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뭐 이론적인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이런 걸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비전이라든가 목표 수립이 일어나야만이 그 이후에 어떤 성과 관리라든가 아니면 평가 보상, 뭐 이직 관리, 기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이직 관리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을 어떤 담보해내고 고객 만족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정의내릴 때 머릿속에 감안을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어떤 뭐 계획서를 쓰거나 회사의 어떤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 좀 유리하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자, 오늘 이것으로 2강 그 콜센터 비전과 목표 및 콜센터 핵심 역량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